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뜻하는 단어, 일상.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길 꿈꾸지만 그 누구에겐 간절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10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유엔은 주요 기구와 보조기구, 전문기구 등 여러 기구로 구성되어 있죠. 유엔 에스캅은 주요 기구인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5개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적 개발과 성장을 위해 창설되었습니다. 유엔 에스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장애인 인구 비율은 약 15%, 그리고 그중 약 7억 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 80%는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질병조차 치료받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나은 생활을 꿈꿉니다. 그런데 당신의 우리에 장애인도 있나요? 유엔 에스캅은 물리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고용, 정치 참여, 교육 등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소통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3번의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각각 제1차와 제2차 아시아 태평양 10년이 시행되는 동안 보완이 필요한 몇몇 지점들이 생겨났는데요. 국가마다 장애와 장애인의 정의가 달라 장애인 수와 그들의 사회 경제적 실태 파악이 어려워 정책의 방향 설정조차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유엔 에스캅 주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정부와 장애계 시민사회가 인천에서 만났습니다. Make the right real. Make the right real. Thank you very much. 새로운 3번째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10년과 그 행동 목표인 인천 전략이 선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 전략으로 장애인의 권리 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0대 목표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가난한 장애인의 수를 줄이고 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정치 과정 및 의사 결정에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세 번째 목표는 건물과 도로 등 물리적 환경은 물론 대중교통과 지식, 정보 및 의사소통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표는 경제적 지원과 건강을 위한 서비스 등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 목표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보다 많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목표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대하고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목표로는 화재,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여덟 번째 목표는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장애인 권리 협약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아홉 번째 목표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 목표는 인천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세부 목표 27개와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도록 62개의 평가 기준 또한 마련했습니다. 인천전략에는 과거 2번의 아태 장애인 10년과는 다른 인천전략만의 특별함이 있는데요.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초로 장애 포괄적 개발의 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장애 포괄적 개발이란 국제 개발 협력 사업 시 개발의 기획과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장애 관점을 포함시켜 장애인이 개발 과정에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장애인이 마주하는 사회, 경제,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장애인을 돌봄이 필요한 시혜의 대상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회, 경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약 7억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10년간의 로드맵 구축은 바로 이곳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인천전략이행기금 사업이 진행되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곧 운영 사무국이 되었습니다. UN 에스캅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코이카 등 여러 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UN 에스캅과 협력해 장애 데이터의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자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보다 생활 밀착형 정책 입안을 위하여 WHO가 제시한 장애의 정의를 따라 장애인의 수와 노동력, 생활 수준, 가계 환경 조사 등 장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도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장애 데이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인천에서 희망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은 소원을 태우고 일렁일렁 바다로 점차 나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닿은 곳은 인도였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은 2014년 인도를 시작으로 네팔과 동티모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점차 글로벌 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와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은 개발도상국 정부의 장애인 정책 입안을 돕고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장애 담당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국내로 초청해 한국의 장애인 정책을 소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입안을 돕는 것만큼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빈곤 해결을 위한 액션 플랜 설계에도 또한 집중했는데요. 글로벌 연수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장애인 역량 강화를 통한 자립을 가능케 하려면 빈곤 문제 해결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의 경우에는 액션 플랜 작성을 꼭 필수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유는 이제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열심히 배우셨더라도 그 이후에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아쉬움을 뒤로 하고선 저희가 연수 기간만이라도 그 배웠던 내용들을 잘 내재화시켜서 자국으로 돌아갔을 때 자국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제 액션 플랜을 꼭 필수 요소로 넣었습니다. 글로벌 연수 사업 과정에서 수립된 액션 플랜은 국별 협력 사업의 기반이 되어 주었는데요. 국가와 그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액션 플랜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그 가족의 가계 소득 증진까지 이뤄냈습니다.
한국의 정책과 한국의 현황들을 많이 말씀드리긴 하지만 글로벌 연수 사업에 참여하시는 국가마다의 상황과 배경과 어떤 현황들이 항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국가 배경과 그런 맥락에 맞는 좀 포인트들을 많이 짚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방글라데시와 부탄을 대상으로 연수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탄에서는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는데 부탄이라는 국가 자체가 산지가 많은 국가이다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이제 정부 관계자분의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물리적 환경을 바로 장애물 없이 바꿀 수는 없으니 그 건물 내적인 부분에서 좀 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관계자분께서도 많이 동의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글로벌 연수 사업에 참여한 국가는 12개국. 초청 인원은 약 120여 명. 초청되었던 장애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 글로벌 연수 사업을 통해 장애 전문가로서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마음들이 모여 더 큰 세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 장애인 봉사단 보다를 모집해 개발도상국에 파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는데요. 봉사단 보다가 향한 곳은 캄보디아. 오랜 내전으로 인해 환경 곳곳이 열악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적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의 복지 정책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연금 지원은 나이 제한이 있고요. 만 18세에서 만 64세까지 지원합니다. 한국의 장애인이 장애 인식 변화 및 복지 정책에 대해 직접 이야기함으로써 장애 인식 개선 활동으로 이어져 개발도상국 내 복지 향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봉사단 보다가 변화시킨 것은 캄보디아만은 아니었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도 봉사를 할 수 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그 글귀가 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휠체어 댄스 스포츠라는 게 비장애인과 휠체어가 같이 춤추는 거잖아요. 또 이런 장르가 있다고 보여주고 온 거잖아요. 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색다르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자기도 이거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 배워야 되나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 휠체어 댄스 스포츠를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봉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저희가 하는 장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려주면 보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첫 가가지고 이따 장르를 선보이고 왔잖아요. 그게 제일 보람이 제일 없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서 살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도는 육지를 향해 올 때 어깨를 걸고 함께 밀려옵니다. 밤하늘의 별은 모두 반짝이죠. Leave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우리 역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며 행복하길 희망해 봅니다.